오늘은 돈과 사랑 그리고 배신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파혼당했지만 사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죠.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 아직 매서운 겨울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주인공 김지훈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여의고 홀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였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성실함과 굳건한 의지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맡아보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고 주변 동료들로부터는 늘 신뢰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소박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한 사람을 만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그는 작은 월급을 쪼개어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니 씨였습니다. 미니 씨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도도한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기에 처음에는 지훈 씨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죠. 지훈 씨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 미니 씨는 서서히 끌렸고 미니 씨의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에 지훈 씨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열렬한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지훈 씨는 미니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난관의 주역은 다름 아닌 미니 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미니 씨의 부모님은 딸이 고아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훈 씨는 그저 가진 것 없는 고아라는 꼬리표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지훈 씨의 성실함이나 착한 마음씨, 미니 씨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배경만이 중요했죠.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노골적인 무시와 냉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니 씨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테이블에 앉자마자 지훈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혹시 설마 저희 귀한 딸이랑 결혼해서 새빵살이 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세상 물정 모르는 미니는 괜찮다고 해도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최소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딸 시집 보낼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요. 지훈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과 노골적인 태도에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모아 서울 외곽의 괜찮은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니 씨의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요즘 전세가 어림없다는 거 모르나? 쯧쯧. 내 딸은 평생을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불편하게 살게 한단 말이오. 우리 미니는 적어도 타워 팰리스 정도는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무례하게 변해갔습니다. 지훈 씨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미니 씨와 함께 미니 씨 가족의 주말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미니 씨의 이모라는 분이 지훈 씨를 향해 잔뜩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대뜸 어머, 미니야. 내 남자친구는 무슨 일을 한다고 했더라? 우리 사위는 대기업 상무인데 자네는 아무리 봐도 그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 얼굴만 보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않니?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훈 씨는 애써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와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최신 명품 가방 이야기나 고급 해외 골프 여행 이야기, 자녀들의 스펙 자랑을 늘어놓으며 지훈 씨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미니 씨는 옆에서 가족들의 무례한 행동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워낙 강압적인 가족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훈 씨에게 미안하다는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들의 냉랭한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은 미니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미니 씨가 평소 관심 있게 보았던 작은 브랜드의 목걸이를 정성껏 골라 선물했습니다. 비록 고가의 명품은 아니었지만 미니 씨의 취향을 고려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고른 소중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미니 씨 친구들과 함께한 생일 파티 자리에서 미니 씨의 어머니는 지훈 씨가 준 선물을 보더니 잔뜩 비웃으며 이게 뭐야? 미니야, 내가 이런 걸 받을 급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런 성의 없는 선물을 주면 어떡하니? 설마 순금 한 냥도 안 되는 건 아니겠지? 라며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미니 씨의 친구들까지 덩달아 낄낄거리며 지훈 씨를 조롱했고 지훈 씨는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니 씨는 그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가족들과 친구들의 무례한 행동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날 밤 미니 씨의 가족들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미니 씨의 무기력한 태도에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미니 씨의 가족들은 지훈 씨가 거지 같다며 노골적으로 파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지훈 씨에게 우리 미니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 너는 미니의 앞길을 막지 마라. 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도 처음에는 지훈 씨에 대한 마음 때문에 망설였지만 가족들의 끈질긴 설득과 경제적인 압박에 결국 지훈 씨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지훈 씨는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배경 때문에 무시당하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아픔과 좌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니 씨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자신을 그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파혼 후 지훈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시 회사를 떠나 홀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친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언장에는 믿기지 않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 씨의 부모님이 사실은 해외에서 수많은 기업을 거느린 거대한 재력가였으며 그들이 남긴 유산이 무려 5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유산은 오직 지훈 씨만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지훈 씨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지훈 씨는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회한과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힘없고 초라했던 김지훈이 아니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새로운 이름과 신분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업 수완은 놀라울 정도였고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재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며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지훈 씨와 파혼한 미니 씨는 부모님이 소개해준 다른 재력가 집안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외모와 화려한 학벌, 그리고 막대한 재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니 씨의 부모님은 그 남자를 보며 역시 우리 미니는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지 라며 기뻐했습니다. 미니 씨 역시 지훈 씨를 떠나보낸 아픔을 잊으려 그의 달콤한 말과 화려한 선물 공세에 넘어가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만 번지르르 했을 뿐 사실은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미니 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이미 여러 여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도박빚까지 지고 있었죠. 미니 씨는 결혼 직전 우연히 이 모든 추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뒤늦게 지훈 씨를 떠나보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훈 씨에게 미안함과 함께 자신을 속인 남자와 그를 추천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 씨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러 투자자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선뜻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때 기적처럼 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제2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니 씨의 가족들은 그가 과거에 자신들이 거지라며 무시했던 김지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의 막대한 투자금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미니 씨의 가족과 지훈 씨, 아니 제2김이 만나는 극적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미니 씨는 그 자리에서 제2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순박하고 다소 초라했던 지훈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영화배우처럼 세련되고 당당하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는 제2김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함께 어딘가 모를 냉철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니 씨는 그가 자신이 아는 지훈 씨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매우 냉철한 태도로 미니 씨 가족의 회사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했고 그들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실상 회사 경영권을 넘기라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투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니 씨 가족은 그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훈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제2김의 얼굴에 서린 묘한 미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펜을 들고 있던 지훈 씨는 돌연 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미니 씨, 가족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한마디에 미니 씨 가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니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BGM 멈춤 그리고 지훈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철저히 감춰왔던 진정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미니 씨 가족에게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당신들에게 거지 같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결국 파혼당했던 그 고아 청년 김지훈입니다. 웅장한 BGM 터짐,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니 씨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은 지훈 씨의 충격적인 고백에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후회,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미니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훈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5천억 유산의 상속자이며 이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사람입니다. 미니 씨의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김지훈 씨가 아니 제2김 대표님이. 지훈 씨는 그런 그들을 비웃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했습니다. 저에게는 비록 부모님의 유산이 있었지만 당신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제 진심은 무시하고 오직 저의 배경만을 보며 저를 천대했죠. 이제 당신들은 제가 제시한 조건대로 회사 운영에 제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당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합당한 심판입니다. 미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탐욕과 자신의 나약함이 지훈 씨를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미니 씨가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들이 지훈 씨에게 안겨줬던 상처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배경,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김지훈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통쾌한 복수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편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며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돈과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이 가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